아, 구독 눌렀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생 처음 특수경매 저자 박태희입니다. 오늘은 방송 제목이 스토리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자입니다. 종잣돈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소액 투자 방식의 하나인 지분 투자 방식에 대해서 그 어떤 지분 투자 방식의 어떤 개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괄적인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오늘은 설명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뭐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지분 투자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년 내내 꾸준하게 경매를 하거든요. 하는데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이제 얼어붙었을 때는 돈이 조금 묶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소액으로 지분 경매 잠깐씩 이렇게 하면은 짭짤한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그리고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방법들을 취사 선택해서 투자하시고 수익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토리가 있는 물건을 찾는다는 것인데, 경매 물건은 대부분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이제 지분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더 많이 있고 애틋한 스토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 또 방송마다 제가 이제 소개도 해드리고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서 정말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참 살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이제 집을 검토하고 동네도 알아보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어느 아파트를 이렇게 사서 둘이 이제 사랑이 넘칠 때니까 부부 공동 명의로 이제 등기를 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아이도 낳고 아이도 키우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잘 사시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남편의 사업이 좀 기울어지거나 부도가 나게 돼서 그 집이 이제 경매로 나오게 되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또 어떤 아버지가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자그마한 주택을 이렇게 마련해서 자식들 키우고 이렇게 아내와 행복하게 살다가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그 지분을 엄마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이제 상속을 해준 상태에서 그 상속자들, 그러니까 그 중에 아들이나 어떤 자녀분 한 분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물건이 경매에 나온다든지, 이런 사연들이 뭐 갖가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분 경매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사연이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가지고 책을 써도 될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계속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매 지분 물건을 낙찰받아가지고 가장 빨리 환가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경기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밭하고 농가주택이 딸린 밭이 경매로 나왔었는데, 그 낙찰받고 그날 합의해서 그날 환가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일날 지분 물건은 당일날도 환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낙찰받고 이제 기분 좋다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저를 누군가가 이제 따라오면서 부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이제 그 땅의 공유 지분권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막내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같이 갔었던 분들하고 커피숍에 가서 자세한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경매로 나온 게 이제 큰형님 이제 지분이었고, 처음에 이제 큰형님이 사업이 이제 잘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유 있게 살고 또 동생들한테도 많이 베풀고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사업이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도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형님을 이제 많이 도와드렸는데 사업이 좀 크다 보니까 동생들이 모아서 뭐 돈을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결국에 이제 형님이 이제 부도가 나게 되고 형님 재산 모든 게 경매로 이제 넘어가게 됐죠. 거기에 따라서 이 지분도 형님 지분만 경매로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생들이 이제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집이 이제 엄마가 사는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법무사하고 뭐 여러 번 알아봤는데 딱히 이제 뭐 그걸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방법 말고는 뭐 달리 방법이 없다. 아니면 그 물건을 그냥 형한테 사라, 형 지분만큼 돈을 주고 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또 그런데 그 형님도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 살 돈이 있으면 나 도와주지, 도와줘가지고 사업 일으키게 해야지 뭐 그딴 걸 이제 살려고 하냐 하는 식의 어떤 시선을 보여가지고 동생들도 좀 위축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들 중에 이제 어차피 엄마 지분이 법무사들한테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넘어가면은 잘못하면 이제 전체가 이제 경매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법원에 이렇게 나와봤는데 이제 제가 그걸 낙찰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딱하게 나오고 애틋하기도 해서 그 물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최소한의 가격만 받고 제가 다시 그분에게 명의를 이전해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분을 이렇게 받아서 좀 처리하는 방법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민법상에 뭐 정해진 뭐 기준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뭐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데 이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민법에 정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선은 그 지분을 받아서 최선의 방법은 그 다른 지분권자들한테 다시 파는 겁니다. 그게 제일 편하고 또 그분들도 편하고 낙찰받은 나도 편하고 수익이 빨리 이렇게 창출되는 것입니다. 뭐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분들의 지분을 사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소액 투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에게 돈이 들어가서 그 지분을 다 사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뭐 우리 그 경매 목적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안 그러면 이제 그 분들하고 협조가 잘 되면 같이 온전한 지분으로 해서 같이 공인중개사한테 물건을 내서 파는 겁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금방 팔리겠죠, 그죠? 토지 같은 경우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합의가 아주 잘 된 경우죠. 근데 만일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지분 분할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분 분할 소송을 해도 판사님이 그냥 바로 또 합의를 유도해요. 먼저 낙찰자 불러다가 얼마에 팔고 싶냐, 팔 거냐, 얼마에 팔고 싶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나는 뭐 감정가에 팔고 싶다, 아니면 감정가에 뭐 90%에 팔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다, 나가 있어라.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지분권자를 불러서 저 지분 살 거냐 물어보고 뭐 안 산다 그럼 팔 거냐, 안 판다 또 막 그렇게 이제 뭐 옥신각신해요. 그럼 판사님이 좀 화내시죠. 아니 저분은 그래도 좀 손에 박아가면서 판다고 그러는데 당신들 뭐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합의가 안 되면 판사님이 이제 이거를 그 경매로 내십니다. 법원 경매로 내 가지고 그 누군가 낙찰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낙찰 대금에서 지분별로 금액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가액 분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분 분할 소송은 이게 이제 형성해소라고 하거든요. 뭐 이제 필요적 공동 소송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형성해소는 뭐 내가 그 소송에 나는 지분 분할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부분에 거기에 참여 안 할 거야, 안 하고 싶어 뭐 그런다고 해서 참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한 사람만 그 소송을 걸면 모두가 의무적으로 거기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형성해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작은 물건, 가장 작은 물건을 지분을 가진 분이 그래서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작은 아주 그냥 10분의 1밖에 안 갖고 있는데 나머지 10분의 9 지분을 경매에 넣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그 지분 분할 소송의 어떤 그 제약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지분 분할 소송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을 낙찰받아도 안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경매 처분액을 금액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 실은 뭐 합의해가지고 뭐 같이 공인중개사 팔았을 때보다 훨씬 더 싸게 낙찰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한테 손해보고 또 상처가 이제 깊게 남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안 되죠.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잘 설득해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팔든지 아니면 내 지분을 조금 할인해서 이렇게 팔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유도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경매를 하다 보면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막 끝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저 경험으로는 없는데, 뭐 가끔 또 이제 경매 물건 하다 보면은 그 형식적 경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소송도 하시는 분도 있긴 있겠죠.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질문을 해요. 아니 그렇게 지분물건 받아가지고 빨리 팔면 양도세를 많이 물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양도세 많이 내라고 한다는 거는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내야죠. 기쁜 마음으로 그때는 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지분물건 같은 경우는 어떤 협의 방식에 따라서 절세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불법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들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메일이나 이런 걸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성실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